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잘못된 투자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을 꽤나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4가지를 적나라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집을 잘못 사서 수억 원의 손실을 보는 일만은 피할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지금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고민이 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아파트 첫 번째는 지방 구축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은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광역시의 핵심지나 천안, 청주같이 일자리가 탄탄한 거점 도시는 여전히 사이클에 따라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건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지방 소도시, 거기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20년차 이상의 구축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격도 결국엔 수요로 결정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방 대부분은 매년 무서운 속도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약한 고령층이 대다수예요. 지방에도 신축 아파트는 계속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구매력 있는 수요층은 전부 신축으로 몰리게 되죠. 거주자들에게 낡은 구축은 철저하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갭으로 500만원,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겁니다. 갭이 작다는 건 전세가율이 높다는 뜻이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다는 건 매매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시장의 경고예요. 이런 아파트를 갭만 보고 덜컥 샀다? 나중에 팔고 싶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수리비만 날리고 결국 손해보고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싸다는 착시에 속아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 일명 지주택입니다. 길 가다 보면 가끔 혹하게 만드는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당 900만원, 주변 시세 반값, 선착순 동호수 지정.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역세권에, 그것도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을 준다?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보통 이런 건 되면 로또, 안 되면 도박입니다. 먼저 지주택의 구조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 분양은 건설사가 땅을 다 사놓고 자, 여기에 집 지을 거니까 사세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주택은 여러분들이 낸 돈을 모아서 이제부터 땅 사러 갑시다 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문제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부지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알박기 하는 땅주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값받고 팔 리가 없어요. 처음엔 토지 확보 완료라고 홍보하지만 까보면 동의서만 잔뜩 받아놓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사업은 5년, 10년 하염없이 늘어지고 여러분이 낸 계약금은 조합장 월급, 홍보관 임대료, 업무 대행비로 살살 녹아 없어집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탈퇴하려고 해도 이런 조항 저런 조항을 걸고 넘어지며 결국 돈 한 푼 못 건집니다. 지주택의 성공 확률이 통계적으로 약 10%예요. 내 전 재산을 거는 투자를 10% 확률의 도박에 거실 건가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부가 될 수 있어요. 지주택은 제발 쳐다보지도 마세요. 세 번째는 겉모습만 아파트인 척하는 아파텔입니다. 정확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걸 주상복합인 줄 알고 사셨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불장에는 아파트 규제가 심하니까 풍선 효과로 아파트를 많이 사셨습니다. 구조 똑같고 역세권이고 풀옵션인데 가격은 아파트보다 30%가 싸네? 그래도 이 정도면 가성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본질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썩습니다. 감가상각이 되죠. 하지만 땅값은 오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상업용지의 고층으로 때려짓기 때문에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값은 떨어지는데 이를 방어해줄 땅값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우하향하거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하락장일 때가 더 큰 고통인데요. 아파트는 하락장이 와도 그래도 아파트인데 하면서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꺾이면 아파텔은 제일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폭락합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의 대체제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황금성도 떨어져서 팔기도 어려워요. 평생 실거주할 거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자산 증식을 조금이라도 원하신다면 아파텔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대수가 너무 적은 나홀로 아파트예요. 일반적으로 300세대가 안 되는 단지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세대수가 작은 게 좀 걸리긴 해도 옆에 대단지보다 몇 억이나 싸네? 그래도 가성비가 좋지 않나? 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냉정해요.
싼 건 다 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황금성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서 시세 확인이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세대수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뜸합니다. 급하게 매도해야 해서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급급매로 던져야만 겨우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낡았을 때 재건축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지 지분이 작고 일반 분양분이 잘 나오지 않아서 건설사들이 좀처럼 덤벼들질 않습니다. 입지가 좋으면서 바로 옆에 대단지 구축과 붙어있기라도 한다면 통합 재건축이라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작은 나홀로 단지라면 재건축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승장에는 대단지가 다 오르고 나서 나도 이제 좀 올라볼까 할 때쯤 장이 끝나고요. 반대로 하락장에는 제일 먼저 곤두박질 칩니다. 차라리 평수를 줄이거나 연식이 좀 더 됐더라도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4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5억을 10억으로 불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소중한 존재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첫 투자가 성공하면 그 재미를 알아서 계속하게 되지만 첫 투자를 망치면 그 사람은 평생 부동산이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특히 요즘같이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내 돈은 부족하고 마음은 급하다 보니 덜컥 계약을 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싸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이거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조급함에 떠밀려서 평생 후회할 물건을 끌어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마음에 계약부터 해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클릭해보세요. 투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를 피해서 소액으로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